일단 그 교수님한테 뭔가 좀 심리적으로 네. 이 교권 추락의 원인, 학교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 삭막한 개인주의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삭막한 네. 개인주의. 근데 사실 그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개인주의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뭔가 관계주의가 강한 네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개인주의 대표적인 건 서양이고,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동양과 비교해서 집단주의 혹은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조금 특이하게 관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일단 개인주의를 네. 뭘로 정해야 돼요? 개인주의를. 뭐 개인주의는- 관념은 있습니다만 개념은. 내가 소속된 집단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주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주의에서는 그냥 개인이 자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주의에서는 내가 속한 집단이 내가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게 관계주의라서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안에 내 자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의 자아와 직장 내에서의 내 자아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캐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근데 왜 삭막한 개인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냐? 이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착각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기주의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기주의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기주의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면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하나 더 가져가야 되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혜택을 봐야 되고라는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부모님 탓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점점 그런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게 모이게 되면 소규모의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기주의. 예, 네. 교권 추락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제목 자체에 이미 어느 정도 가치관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교권이 지금보다는 좀 더 바로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떨어졌다. 네. 그런 취지의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반면 다른 또 학부모라든지 아니 뭐 다 모든 학부모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교사나 학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동안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다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박유섭님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이런 질문까지 하실 정도니까 이 교권 학교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각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는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가방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레코딩을 한 상태로 이걸 증거 수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뭐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요. 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 얘기하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벌써 두 분 나오셨어요. 와. 이 질문만 나왔는데 두 분 나오셨어요. 이번에도 와, 되게 예. 이슈가 됐더라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죠.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은 처벌을 합니다. 네. 대화를 녹음하면. 자, 그런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제 형법의 영역이고 형사의 영역이고 예.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증거로 쓴다. 그건 민사죠. 또는 이혼 소송 등의 증거로 쓴다. 이건 가사가 되겠죠. 네. 인정되는 게 좀 달라요, 다. 그래서 형사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그걸 좀 더 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가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요. 또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녹음이 예를 들어 10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시간 중에 그 녹음을 한 아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도 있고 네.
파일은 하나지만 음. 중간중간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마다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교권이 추락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권을 추락시켜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교권은 그대로 보호가 돼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다른 쪽의 권리들을 같이 신장시켜 줘야 되는 거죠. 아, 네. 이걸 같이 올려줘야지 이걸 끌어내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교권이 무너진 건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걸 보호하려는 노력 혹은 원상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동시에 여전히 그 학생들 중에 혹은 아이들 중에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네. 교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합의를 이끌어내야 그래서 지금 상태가 교권의 추락이냐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볼 때 정상화 과정이다 이게. 무슨 스승과 제자가 있냐.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약간 사회계약설 이런 내용으로. 아니 세금 내고 급여 받고 뭐 정확하게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존경을 바라냐. 자, 교권이 뭔지부터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도 사실은 맞아요. 우리나라에 필요하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게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운 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가지고 싶은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저도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성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 특히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아직 심리적으로 발달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생님이 사실 가르쳐 준다라는 게 앞섰으니까 가르쳐 주는 네네, 거고 네. 위에 있으니까 내려보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보다 앞에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니 공경을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좀 서양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서양 문화를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받을 때 이러고 있기도 하잖아요. 앞에 선생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우신데요?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저거를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그게 그들의 문화인 거고.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유교 문화권이라는 거 어찌됐든 간에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좀 과거와는 달라지기는 하는데 또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바른 인간으로 또 키워줘야 할 목도 있는 거니까. 근데 교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선생님이 나보다는 위에 있다. 앞에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그걸 인정을 하겠죠. 근데 다만 그걸 부모가 인정하느냐는 또 되게 다른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야,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알았다고 하고 말 대답하지 말고 뭐 물어보시면 대답 똑바로 하고 그런 경외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선생님보다 학벌이 낮았죠. 많이 배우지를 네, 못하셨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고 선생님이라는 경외감을 갖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대학교까지 다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다 살만하고 누구는 선생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고 더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이 부모들은 더 높이 있다라고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누가 위다 아래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평등한 관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거러맹이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뭐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지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문화, 경제, 사회, 지식 흐름에서 보면은 더더욱이 교권의 높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전에 경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저는 이거를 옛날 말이 옛날 말이. 존중이라는 단어로 좀 바꿨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영어에도 있잖아요, 리스펙트.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선생님을 경외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좀 존중하라고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